그럼 포인트만 짚어주면 실제 매출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구매하신 게 무슨 상품이냐, 무슨 상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어떻게 샀냐? 그러면 8단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단계를 판매자가 그거에 맞게 준비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난방용품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 주의는 판매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그게 내 상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판매자분들이 생각하는 상위 노출이 있어요. 대표 키워드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대표 키워드는 절대 노출이 못해요. 그럼 초반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걸 순위를 어떻게 올리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매 경로 8단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판매자 교육을 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판매자분들도 다 하나의 상품의 소비자거든요. 예, 우리한테 내 스마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단계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그 단계에 내 상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포인트만 짚어주면 실제 매출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하신 게 무슨 상품이냐, 무슨 상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어떻게 샀냐? 그러면 8단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단계를 판매자가 그거에 맞게 준비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주의 단계거든요. 소비자들이 지금 이제 추석이 지났잖아요. 추석이 지나면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난방용품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 주의는 판매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트렌드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상품 소싱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상품이 판매될까? 예, 네이버 트렌드라든지 뭐 블랙키 보면 그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 주의 단계예요.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 단계예요. 소비자가. 날씨가 추운데 난방기 사야지. 예, 흥미 단계예요. 그럼 흥미 단계에서는 어떤 거냐면 소비자가 자기 소비자 상황이거든요. 예, 요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줘야 돼요. 주의랑 흥미 단계가 들어가야 되고 상세 페이지, 그게 저는 구매 동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3단계로 그러면 검색을 해요. 예, 난방기, 온풍기, 전기난로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4단계 때 보면은 제가 리스팅이라고 그러는데 네이버 검색 결과가 쭉 나오잖아요. 예, 검색 결과가 나오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상위 노출을 원하세요. 또 상위 노출하는 방법들이 또 스마트에서 친절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단가로 고객이 클릭을 해요. 예, 클릭을 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입 단계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하면 대표 이미지라든지 상품명이나 노출 가격을 보고 클릭을 하거든요. 예, 클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들어가서 비교를 해요. 6단계로.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할 때 보통 어떤 분들은 2-3개 정도 비교를 하고 어떤 분들은 5-6개. 저희가 이제 관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많으냐, 내가 애정이 이걸 사야 되만 이유가 깊을수록, 관여도가 깊을수록 비교 단계가 많아져요. 근데 관여도를 비교를 할 때 뭘로 비교를 하냐? 상세 페이지와 후기를 넣고 비교를 해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전에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비교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구매를 해요. 구매는 아까 이벤트라든지 그 객단가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구매를 한 다음에 소비자가, 요즘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고 그냥 가만히 쓰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해요. 상품을 쓰면서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공유를 하거든요. 어디에 공유를 하냐면 내가 구매했던 쇼핑몰이라든지 또 내 SNS라든지 거기에 공유를 합니다. 이 8단계에 맞춰서 내 상품을 설계를 하면 내가 잘 나가는 것 중에서 내가 이 상품을 할 거야. 좀 차별화된 상품을 골라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상품으로 내 상품을 고객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까 이제 고민해서 그 키워드 상품명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팅은 이제 네이버에 적합한 상위 노출 방법. 사실 상위 노출이 별건 없어요. 네이버가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8단계에 거쳐서만 진행을 하면 내 상품이, 그러면 내가 지금 판매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판매자가 가장 중요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어떤 내용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될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소비자 구매 경로 8단계를 책 앞쪽에 한번 배치해 봤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했을 때 검색 상위에 노출되는 게 높을수록, 확률이 높을수록 우리가 판매가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랭킹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건 네이버에서 이미 다 알려줬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교육센터라든지 또 다른 블로그만 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예. 제가 이제 네이버 상위 노출은 기본적으로 스마트스토어 상위 노출은 예,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그게 내 상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예, 그 적용이 되는 그 요소들을 찾아서 내 상품을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요. 무조건 네이버 뜻에 따라야 돼요. 네이버가 정한 원칙, 정한 기준 그거에만 맞춰서 내가 진행을 하면 예, 상위 노출은 저절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위 노출도 판매자분들이 생각하는 상위 노출이 있어요. 대표 키워드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대표 키워드는 절대 노출이 못해요. 스마트스토어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이미 잘한 사람들이 있으면 난 당연히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초반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걸 순위를 어떻게 올리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 세 가지 부분 네이버에서 말한 부분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신뢰도 부분은요. 좋은 상품이면 돼요. 좋은 상품. 좋은 상품은 뭐냐? 막연한 것 같지만 좋은 상품은 뭐냐면 소비자가 물건을 택배로 받았을 때 괜찮네. 물건을 사용했을 때 이거 진짜네. 괜찮네. 그런 상품이면 네이버가 신뢰도를 줘요. 뭐 신뢰도는 뭐 타사의 키워드를 안 쓴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일반적인 판매자들은 거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뢰도는 좋은 상품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합도 부분은 이제 상품을 등록할 때 네이버가 체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적합도가 안 맞으면 네이버가 노출이 안 시켜줘요. 노출이 이제 더 뒤에 밀리게 되는 거죠. 보통 상품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 대표 키워드 하나에 뭐 50만 개, 100만 개까지 있는데 순위가 안 보이면 당연히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적합도 부분은 첫 번째 이제 카테고리 적합도.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판매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카테고리 정할 때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카테고리 노출이 되냐 그걸 먼저 보고 따라 하시잖아요. 예. 그 카테고리가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이버는 각 카테고리마다 키워드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네이버가 기준을 만든 게 아니고 네이버는 정리해서 놓은 거예요. 누가?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이 키워드는 이 카테고리를 주로 많이 검색을 하더라.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판매자분들이 중간에 보면 카테고리가 바뀌었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하다 보면 대카테고리가 막 바뀌어요. 막 출산 육아였는데 갑자기 막 디지털로 가기도 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 키워드로 들어와서 이 카테고리를 많이 클릭을 하더라. 그럼 네이버가 그걸 바꾸는 거예요. 왜?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고 검색 엔진은 누구 위주예요? 검색자 위주거든요. 예, 그래서 적합도 부분은 그 카테고리를 잘 맞춰주고 카테고리에 따른 키워드 자체를 상품명에 골고루 잘 배치해주고 그리고 브랜드라든지 기타 등록 브랜드별로 또 카테고리가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잘 맞춰주면 예, 적합도 부분은 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등록할 때 스마트스토어에 그때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순위로 올라가는 부분, 인기도 부분이거든요. 제가 경쟁률이만 50만 상품이 50만 개 있다, 100만 개 있다. 전 경쟁감도 신경을 안 써요. 예, 적합도 부분이 맞으면 기본적으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에 처음에 들어가요.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가 인기도 부분에 있는 최신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최신의 상품을 좀 약간의 베네핏을 어느 일정 기간까지 주거든요. 근데 그 베네핏의 기간은 카테고리별로 틀리고 키워드별로 달라요. 정확히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처음에 등록을 하면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게 최신성이고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쿠팡이나 거기는 잘 나가는 상품만 잘 나가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네이버는 검색 엔진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검색 엔진 특성상 최신의 상품, 최근에 등록된 상품들이 요즘 트렌드에 맞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규 판매자들 이제 처음에 등록했을 때 만약에 처음부터 아예 노출이 안 되면 신규 판매자들이 진입을 못 하잖아요. 네이버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스마트스토어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커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베네핏을 줘서 상품이 좋으면 잘 나가겠지.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주고 잘 나가면 올라가는 거고, 예, 또 안 나가면 떨어지는 거고, 예, 그게 최신성이고요. 그래서 인기도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판매 실적, 예, 그 다음에 유입수, 그 다음에 리뷰수, 예, 그 정도에 따라 좌우가 되는데요.
판매 실적도 뭐 최근 2일, 7일, 30일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판매된 부분 점수가 가장 많이 우선시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보다 보면 키워드를 검색을 했는데 후기도 작고 리뷰도 없는데 그동안에 후기 많은 것보다 위에 올라온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보면 대부분 뭐냐면 최근에 유입이 갑자기 많아졌거나 어떤 광고라든지 외부 노출을 통해서 또 이제 유입이 많아졌거나 아니면 최근에 구매가 많이 일어났거나 뭐 최근에 리뷰가 많이 올라갔거나 리뷰도 일반 텍스트 리뷰가 아니라 포토 리뷰거든요. 이제 그걸 많이 받기 위해서 그 네이버 포인트도 보통 한 달 포토에 가장 많이 주는데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얼마나 등록이 됐냐. 네, 그 조건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값도 인기도 신뢰도는 사실 여기저기 알 필요 없어요. 그 스마트 스토어에 가면은 그 쇼핑 교육센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네이버에서 유명한 강사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내 상품에 어떻게 적용시키냐의 문제거든요.